왜 사세요? 누군가 왜 사냐고 물어보면 그냥 살아요 라고 공허한 대답밖에 할 수 없었나요? 내가 누구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오토바이 타라고 그러고 정답과 같은 답을 쫓으면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 믿으셨나요? WPI 워크숍에서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나에게 딱 맞는 행복의 방정식을 찾아보세요. 자신의 행복과 삶의 비밀을 알 수 있는 WPI 워크숍이 9월 28일에 열립니다. 황상민 박사님께 상담을 받고 싶으신가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아련함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통찰.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한 손 한 손 작은 약속이 모여 우리의 내일이 빛날 수 있게 한 손 한 손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나 후원했다옹. 아, 뿌듯해.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떤 분이요 이렇게 또 이야기했어요. 이 박사님이 찌질하게 소심하게 후원 요구하시네요 오늘도, 이러면서 크크크크 달았는데, 제가 소심하게 후원 요구하는 게 아니라 쪽팔리게 후원을 그냥 어떤 분이 올려주셨길래 언급을 했는데, 저 딴에는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근데 그거를 또 절 보고 네 오늘도 기성전 후원 방송이죠 이러면서 황상민을 더 쪽팔리게 만드는 이분 진짜 너무했어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비수를 날리다니. 제가 후원 이야기 할 때마다 고개를 못 드는 이 아이디어에 마음 쪽팔려가지고, 예. 그래서 그렇고 어쨌든 그런 센스 없이 그런 말을 한 거 후원할게요 라고 했는데, 예, 후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에피소드가 또 새로운 에피소드를 하나 나왔는데, 어떤 에피소드냐 하면 나도 조국을 지키고 싶다가 아니라 나도 조국처럼 되고 싶다라는 에피소드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사실은 경남대 김근식 교수 정치외교학과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란한 소감 발표, 2개의 궁금증, 법무장관 3대 불가론이란 제목을 단글해서 조국 후보자가 자기 법무부 장관에 오르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는 사연을 어떤 분이 보내주셨어요. 그거는 사실 내용을 쭉 보면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선임이 됐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경남대 김금식 교수가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 3대 불가능을 냈는데, 그 내용을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무슨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우리 한번 공부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사 공부.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임명 강행은 협치 거부와 불통 고집으로 국정을 이끌어가겠다는 오기의 상징. 이건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중앙일보에서 늘 하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느 신문에서 나왔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조 후보자는 몇 년 전 스스로 비난했던 부끄러운 서울대 동문상에 뽑히는 사람, 수석 시절부터 인사검증 실패와 자신에겐 관대한 전형적인 이중잣대와 내로남불의 상징,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해서 문정부와 자신을 비판하는 합리적 지적에 대해 친일, 매국, 이적 등의 극단적 편가르기의 선봉장인 사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 김건식 교수가 했는데, 김 교수라고 그럴게요. 김 교수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진짜 야당이나 조중동 또 한경
매일신문에서 나오는 논조를 거의 그대로 일반화시켜가지고 지금 조국 교수에 대해서 정의를 한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한테 제가 부가 설명은 일단 해드리고요. 그런데 김 교수는 이렇게 또 계속 글을 썼어요. 법무장관은 이미 마련된 사법개혁안과 이후 여야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의 의견을 전달하고 국회와의 협조를 담당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 조 후보의 평소의 언행과 지난 연말 운영이 출석 시 보인 야당에 대한 치열한 전투적 자세를 감안해보면 오히려 법무장관으로서 향후 국회와의 협조와 대화의 설득 차원에서는 최악의 역할밖에 예상되지 않는다. 이거는 심심하면 이 조중동에서 국회와 협치를 해야 되고 이 통합의 정신을 내세워서 서로 타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갈라먹기 또는 그래하자라는 그 논조를 그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조 후보자의 경우에는 야당하고 치열하게 싸울 수 있고 자기 강단을 줬다라는 측면에서 어쩌면 지금 사법개혁안이나 뭐 검찰개혁에 관련해 가지고는 이 정도 전투력을 갖춘 사람 찾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게 불가론의 이유처럼 언급하는 이 김 교수는 대체 어떤 마음일까? 이게 이제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김 교수는 이렇게 주장을 해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대통령의 최측근 민정수석이 곧바로 사정 권력을 지휘하는 법무장관으로 직행하는 것 자체만으로 애초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말았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고 이 누구예요? MB 대통령 때도 MB가 그런데 이름이 뭐더라? MB 이미 베린 몸인가? 이런 거밖에 내가 기억이 안 나니까 요즘 나도 치맥기가 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그럴 때도 다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시키는 거는 기본 이전의 정권들이 늘 하는 일인데 왜 이걸 가지고 언급을 하죠? 조 후보자가 밝힌 공정한 법 질서 확립도 기대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공정한 법 질서 확립은 대한민국에서 이미 수십 년 동안 기대하기 힘들었고 그게 현실인데 뭐 조 후보자가 공정한 법 질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늘 하는 이야기지 특별히 다른 이야기가 있겠어요. 그거는 마치 결혼 세약할 때 평생 뭐가 뭐 되듯이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결혼한 10쌍 중에서 반이 이혼하는 이 세태하고 뭐 별다른 차이가 없잖아요. 내로남불과 이중잣대에 익숙해 나와 다르면 손쉽게 적이 되고 적폐 대상이 되고 친일파가 되는 이분법에만 익숙한 법무장관이 어떻게 공정하고 정의롭게 법을 지켜하겠느냐. 이분 진짜 신기하네. 법무장관은 이 법을 가지고 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를 하면서 권력 집단이 지향하는 거를 이루는 것이 법무장관의 역할인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조국 교수는 너무나 지금 정확한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네요. 조 후보가 폴리패스 논란에 과거 정권 휴직 후 복직한 장관급 교수들 나약하는 적이 있는데 장관 마치고 그 명단에 조국이란 이름 하나 더 올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궁금하다. 의미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장관 마치고 이 복직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아직 모른다라는 것을 알면 돼요. 자, 조국 민정수석이 SNS를 통해 한 드라마에서 배경음악으로 나온 죽창가를 공유한 것을 비판하면서 김건식 교수는 지금 한일 관계가 악화하려 했을 때 우리는 아베의 발언 하나, 자민당 간사장의 발언 하나, 그 다음에 심지어 며칠 전에 경제 통산성의 과장 발언 하나 가지고도 언론이 자주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최측근 민정수석의 발언을 일본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일본에서 우리 대통령의 뜻을 잘 파악하고 우리가 일본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발언으로 보겠죠. 한일 관계는 축창을 들고 싸울 정도로 가겠다는 군원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불필요한 오해가 아니라 일본 애들이 축창을 들고 본토를 사수하자라고 하는 가미가제 정신과 같은 게 조선은 한일 합방할 때 죽은 줄 알았더니 아니 우리가 30년 동안 식민지를 있었는데 다 못 죽였구나. 아직도 살아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분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런 식의 결기를 갖는 건 좋지만 자연인으로 가지면 사표를 쓰고 나가서 교수로서 그 이야기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예, 사표 쓰고 교수 됐을 때 그 이야기를 했고 또
법무부 장관이 되면 그 이야기를 더 크게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자연인으로 이야기하면 신문에서 잘 안 받아주잖아요. 근데 법무부 장관이 하면 얼마나 잘 받아주겠어요. 1분은 딸릴 수 있잖아요. 말이 너무 빠르다고요? 네. 빠른 대로 천천히 슬로우 레가 들으시면 돼요. 이 지금 생방은 앞으로 갔다가 다시 들어도 된대요. 자, 왜 민정수석에 있으면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연 한일 관계를 제대로 풀 수 있는 것이냐? 저는 꼭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문제 제기 조국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는 말씀이신데요. 에이구, 김 교수님 어쩌다가 이렇게 되셨어요. 뭐 본인의 전공이 정치 외교학이라서 이 본인을 왜 장관으로 안 시켜주냐, 나 국회의원 되고 싶어, 그렇게 지금 하시고 싶으신데 왜 조국만 전공 살려가지고 민정수석하고 법무부 장관 하냐, 나도 전공 살려가지고 국회의원하고 장관 되고 싶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어렵게 돌려서 하시면 어찌되옵니까? 라는 것이 이제 이 김근식 교수의 이 칼럼에 대한 심리 분석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싸우고 싶지 않다고 솔직히 말씀하세요, 사연자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김근식 교수에 대해서 하시는 거죠. 근데 김근식 교수 이분도 참 지금 교수로 있지만은 본인은 진짜 정치하고 싶어서 난리를 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2009년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선거구에서 출마를 했는데 그것도 민주당 후보로, 우와, 무소속 정동영 후보에 밀려서 낙선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2016년에 그냥 민주당이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데 2016년에 국민의당에 입당해서 덕진구 국회의원 후보 출마를 선언했으나 낙천했대요. 왜 그럴게요? 네, 민주평화당으로 나간 정동영 후보가 아마 거기서 당선됐나 보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결국에 이분이 이런 사연을 보낸 이유는 뭘까요? 네, 조국 교수 법무부 장관 되는 거 나 꼴보기 싫다, 질투난다, 나도 조국처럼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이렇게 현학적으로 표현하신 거 아니실까요? 네, 그렇죠. 본인도 폴리패스인데 왜 조국만 잘 나갔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거는 그렇게 조국 교수가 폴리패서로서 정치하면 안 되고 장관 되면 부적절하고 하는데 그 이유는 지금 이 시점에서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 된다는 이유를 이분이 세 개를 언급을 한 것 같이 들리는 거는, 제가 글을 제대로 못 읽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제가 새로 법무부 장관 되는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럴까요? 갑자기 나도 또 찌질한 느낌이 막 들어서 이 김근식 교수 심리 분석 더 하기도 싫네요. 네. 조국의 장관 자질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내용 자체가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과 해석이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과 해석에는 나도 빨리 정치로 나와서 이 재미없고 이 따분하고 이 돈 안 되는 교수 그만두고 좀 남들한테 잘났다고 이 폼 잡고 우르름 받고 내가 이야기한 거 참 이 신문이나 언론에서 대문짝만하게 엮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칼럼 써달라고 하는 이 조동릉 신문이 원하는 거에 탁 맞춰가 썼는데 역설적으로 본인이 숨기고 싶은 자기 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이런 참사를 만들어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또 여러분 다음 사연 기다려 주십시오. 나는 소심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어떨 때는 활발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겠는 나의 진짜 마음을 밖으로 꺼내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진짜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MRI, WPI 검사를 해보세요. WPI는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이 10여 년간 연구 개발한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의 과학적인 진단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비춰주는 마음의 거울 WPI.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알아보세요. WPI 검사는 인터넷 검색창에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서 할 수 있습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혹은 내 자식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신가요? 주변 사람들과 소통의 문제를 겪지만 이야기를 해보려 해도 계속 꼬여만 가시나요?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지만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계신다고요? WPI 워크샵에서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삶의 방향성을 확인하여 더 나은 삶을 살아가세요. 상담가로서 커리어도 개발하고 삶의 지혜와 이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듣기만 했던 WPI에서 벗어나 워크샵을 통해 WPI를 배우고 유용하게 활용해보세요. 9월 28일 WPI 워크샵이 열립니다.